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이러한 어떤 눌림목의 상황이 있었죠. 결국에는 주가가 눌림목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가치를 반영해 주면서 주가가 아주 큰 상승세가 나왔다. 뭐 요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단선에서 이제는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힘을 모아주다가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지 않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자, 보면 현대차가 다시 한번 저가에서 반등세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현재에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많이 좀 상승했었던 종목은 뭐 좀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 이후에 현대차는 뭐 그리 뭐 오른 게 없습니다. 재차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도 이렇게 소외를 받았었던, 근데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공포적인 상황에서 이런 어떤 V자 반등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어떤 반등세가 아주 세게 나왔었던 종목이 바로 현대차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워낙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큰 틀에서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재차 반등세가 세게 나와주는 이런 어떤 모습은 보여줄 것이다. 뭐 이런 점을 말씀을 드렸죠. 워낙에 뭐 제넥시스도 잘 팔리고 있고 현대차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아주 탑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트랙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나 전기차.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현대차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28만 9천 원 이런 어떤 슈팅에 대한 부분에서 하단에 대한 부분, 이런 어떤 하단선과 하단선 3중 바닥 이후에 재차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충분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부분 19만 3천 원의 슈팅이 있었죠. 그러다가 눌려주는 이런 어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눌려주고 눌려주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반등에 대한 부분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은 된다.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주봉에서도 괜찮죠. 주봉에서도 이런 어떤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뭐 자리가 된다. 이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MC 사업 부분의 철수는 아주 큰 결단이긴 이기도 하고 기업에서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뭐 결단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LG전자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가능성, 특히나 음, 기업이 아주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단이 되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LG전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그런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겠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도 좀 쉬었죠.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6,800원에 이런 어떤 슈팅 이후에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저점에서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나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침체권 이후에 재차 반등세가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52주 신고가가 되겠죠. 52주 신고가에 대한 모습으로 주가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선과 5일선 이렇게 해서 주가가 큼직하게 시장가로 당기고 눌려줬다가 다시 한번 두툼하게 이런 어떤 땡겨주는 양봉으로 땡겨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선은
자, 거래량을 살펴보면요.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양호합니다. 보면 요거 비교해서 양호하고 앞으로 이 정도 더 터져줘야 되겠죠. 더 터져주면서 간다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많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이 두산중공업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시장에서는 뭐 한미가 만나서 원전 관련된 협력 방안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서프라이즈로 발표하면서 두산중공업에게는 아주 큰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추세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삼성생명에 대한 부분 결국에는 삼성생명 꾸준하게 모아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비즈니스 모델 좋고 뭐 실적도 잘 내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좀 모아 가셔야 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부분, 자, 보면요. 자, 이거, 강한 어떤 추세의 상방으로 강하게 틀다가 살짝 봉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 봉은 약간 쉬어가는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어떤 봉은 잠깐 쉬어가는 봉이고, 저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확 들어오는 그런 이후에 요런 살짝 눌려주는 모습 이후에 지차 반등에 대한 부분이 세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카카오이기 때문에 아직도 카카오는 충분하게 정고점이 돌파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모아 가셔야 됩니다. 5일선을 타고 다시금 살짝 터치하지 않습니까? 가격선을 요런 어떤 부분은 뭐 살짝 쉬어가는 봉일 뿐이지 추세가 꺾인 봉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추세적인 모습으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KB금융 이런 어떤 기업을 보면 결국에는 금융주에 대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25,850원 이후에 주가가 강한 반등, 다시금 쉬어가는 모습 이후에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는 충분히 있겠고, 월봉 상황에서 슈팅 이후 눌려주다가 재차 슈팅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코스피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자,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그 항상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보면 제가 2004년부터 주식을 했는데 2004년만 하더라도 지수가 2000포인트 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시장에서 누구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를 가고 말았는데 시장은 생각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가더라고요. 보면 그런 어떤 점을 봤을 때 이번 코로나의 바닥을 찍고 우리 시장이 뭐 시장에서는 5,000포인트, 6,000포인트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으로 간다면 10,000포인트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일의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면 기업을 멀리 보면서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이번 시장에서의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에서의 분위기, 투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6월 장도 굉장히 좀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다양봉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주가에 있어서 지수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우리의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천스탁을 다시 돌파해주는 모습으로 뭐 코스닥은 한 3,000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보면서 생각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